자, 중간에 동영상이 또 끊겨가지고요. 다시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빈도부사 이제 어순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usually. 자, 보통 되게죠. 보통 되게. 그렇죠? 보통 되게. 보통 되게. 그다음에 often. 종종. 그렇죠? 그 다음에 sometimes. 종종. 자, often은 이제 종종. sometimes 이제 때때로. 그렇죠? 때때로. 그 다음에 seldom. 셀덤은 이제 거의 못뭐 않는 뭐 이런 뜻이에요. 거의 못뭐 않는. 그렇죠? 그 다음에 never. 전혀 안 하는 거죠. 전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한 번을 하든 뭐 아예 안 하든 어쨌든 이제 빈도로 보는 거죠. 빈도. 0번 빈도 횟수가 이제 0인 경우는 이제 never가 되는 거죠. 그렇죠? always는 이제 100%고. 자, usually 보통 대개나 종종이나 때때로나 사실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거기서 거기인데 빈도부사를 이제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비중을 좀 구분을 좀 순서를 좀 구분을 좀 줘봤어요. 그래서 always 100%고 usually 보통 대개 90%라고 보면은 종종 한 7, 80% 그렇죠? sometimes 때때로니까 50% 그렇죠? 때때로 seldom 거의 못 많은 게 이거 한 10% 정도 그렇죠? 10% 20% 네번은 이제 0%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빈도부사 6개 often이라는 법칙으로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sometimes 때때로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50%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often 종종 이거 한 7, 80% 그렇죠? 7, 80% 정도. 그러니까 50에서 7, 80% 정도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하는 응답자들의 비율들이 2017년, 2019년 그리고 2022년도에 그 때때로 또는 종종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했던 5개 나라에서 그렇죠? 응답자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그 내용을 보여준다는 얘기고요. 자, 1번 보면은 For each of the 3 years 자, 각각의 3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된 3년이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죠. 2017년, 2019년, 2022년 그렇죠? 그래서 세 개의 그 연도, 세 개의 연도의 각각 동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의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각각의 3년 동안 I would show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the news among the countries in the graph. 아일랜드는 보여주었다. The highest percentage. 자, 여기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이제 하나만 나왔죠. 단수, S가 안 붙었죠. 안 붙었던 것은 이제, 요 5개 나라에 비하면 이제 한 나라니까 단수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보여주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 내용들은 먼저 생략할게요. 계속 뭐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때때로 종종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한 응답자들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줬다. 그런 얘기고. Among the countries in the graph. 그래프에서 그 나라들 사이에 그래프 안에 있는 이 나라들 사이에 그렇죠? Among the countries.
네, 더가 붙으면 이제 어쨌든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개 나라잖아요, 그렇죠? 더를 붙인 거고. 네, 의식적으로는 항상 우리나라 말에 의식적으로는 그 그래프에서 그 나라들 사이에 그 그래프에 그 그래프 안에 있는 그 나라들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그라는 말을 자꾸 붙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의식적으로 이제 그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에는 꼭 굳이 붙여줄 필요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그라는 표현을 자꾸 안 쓰니까 얘를 자꾸 빼먹게 되거든요. 더를 영어로 옮길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습관들을 이제 고치려면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만큼은 의식적으로 그 나라들, 그 그래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봅시다. 그래프상에서 얘네가 가장 높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그리고 각각의 3년 동안 다 높잖아요. 2017년에 30으로 가장 높고 2019년에 32로 가장 높고 2022년 41로 가장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거죠. 아니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일단은 1번은 오케이 맞는 표현이죠. 하나씩 이렇게 없애면서 풀면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면서 속도도 빨라지게 되죠. 그럼 2번 봅시다. In Germany, th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the news was less than 30% in each of the 3 years. 자, 독일에서 in Germany 독일에서는 자, 때때로 또는 종종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주어예요, 그렇죠? 주어 was less than 30%, 30%보다 작았다 그런 얘기죠. 30% 이하였다 그런 얘기죠. In each of the 3 years, 자 각각의 3년 동안에 자 여기서는 어떤 기간을 나타내죠, 그렇죠? 각각의 3년 동안에 근데 각각의 3년 안에 전체다 in을 붙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의 이제 흐름을 의미하고 요거는 이제 그 각각의 3년 그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 안에 2019년 안에 2022년 안에 그래서 전치사 in을 쓴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독일을 보면은 2017년도가 24%, 2019년도 25%, 2022년도가 29% 이렇게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30% 미만이죠, 미만.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2번도 맞는 표현. 자, 3번 볼까요? In Denmark, 자, 덴마크에서는 th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the news in 2019 was higher than that in 2017, but lower than that in 2022. 덴마크에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주어. 2019년도에 sometimes 때때로 종종 또는 종종 actively 적극적으로 avoid the 뉴스를 회피한 응답자의 비율이 자 여기는 이제 higher가 나왔죠. 높았다. 뭐뭐보다 높았다. 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that은 이제 그 퍼센트가 되겠죠. 퍼센트겠죠. 그래서 that으로 받은 겁니다. 또 퍼센트를 집어넣으면 중원본이 되니까 그렇죠. 2017년 거보다 높았다고 볼까요? 덴마크 봅시다. 자, 2019년이
2017년보다 높죠. 15% 그렇죠? 어쨌든 뭐 1%라도 높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lower than 자 higher than, lower than higher의 반대말 lower 그렇죠? 2022년도에 than 그것도 이제 비율이 되겠죠. 퍼센트 그렇죠? 퍼센티지 2022년도의 비율보다 낮았다 그렇죠? 2022년은 이제 20%니까 낮긴 낮죠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 자, in Finland, 자 핀란드에서는 th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the news in 2019 was lower than that in 2017, which was true for Japan. 핀란드에서는 자 때때로 or 또는 often 종종 적극적으로 뉴스를 회피한 자 여기까지가 또 주어겠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주어요. 동사고 그렇죠? 2019년도에 이런 이제 응답자 비율은 2017년도의 비율보다 낮았다. 또 볼까요? 2019년, 2017년보다 낮죠. 일단 이건 맞는 거죠, 그렇죠? which 자 관계대명사 which 자 심표 다음에 which가 나오면 계속적용법이에요. 계속적용법인데 자 이러한 사실은 이게 이제 위치가 이 문장 전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가 2017년도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낮죠. 이 낮다는 사실이 그런데 그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일본에도 해당된다. 그런데 be true for 자 be true for 하면 뭐뭐에도 해당된다. 뭐뭐에도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다 for를 쓴다는 거. 그 일본에게 일본에게도 해당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다 for를 씁니다. be true for. 자, 한번 일본도 볼까요? 근데 일본은 아니잖아요. 일본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추세가.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여담인데요. 이 문제가 그 그래프 문제, 특히 이제 그 그림 문제로 나오는 25번 문제는 대체적으로 답이 1번, 2번이 답이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용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번에서 답이 나오면 안 돼. 2번에서 답이 나오면 안 돼. 끝까지 읽어보게 만들어야 돼. 대체적으로 4번, 5번에서 답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25번 문제가 나올 때는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도무지 이거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4번 아니면 5번으로 찍으세요. 이거는 이제 못 읽었을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부라는 건요.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실전이에요. 실전이기 때문에 항상 뭐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 어떤 이제 그런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못 풀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상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수능 만점이라든지 옛날 뭐 학력고사 같은 경우 만점 받는 사람들은 진짜 없었거든요.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만점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예전 학력고사 때는 만점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죠. 아예 없다는 게 뭡니까? 제 시간 안에 풀 수 없으니까 찍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부를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항상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학원 강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원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뭐예요? 인성교육이 아니잖아요. 실력교육이잖아요. 실력교육. 부족한 실력을 채워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게 학원의 1차적인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답이 3번, 4번, 5번에서 나올 확률이 많다. 시간이 없을 때 적어도 1번, 2번을 답으로 고르면 안 됩니다. 출제자가 1번에서 답이 나오면 사람들이 안 읽어요. 그렇죠? 당연히 안 읽겠죠. 내용이 쉬우니까. 그래서 답이 4번, 5번에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걸 감안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시간이 없을 때, 다 읽을 시간이 없을 때 그렇게 이제 답을 고르라는 얘기죠. 시간이 있는데도 읽지 않고 고르면 안 되죠. 시간이 진짜 없을 때, 급박한 상황일 때,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적용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일단 답은 4번인데요. 5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In Japan, 일본에서는 th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news.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Did not exceed 15%. 자, 15%를 자, 더 해석하진 않을게요. 그 비율이 15%를 exceed가 초과하다죠. 초과하지 않는다. 자, 볼까요? 그렇죠. 6%, 11%, 14%, 15%를 넘지 않죠. 그렇죠? In each of the 3 years. 그래서 전체 다 in을 썼죠. 각각의 3년 안에. 3년 안에. 그렇죠? 각각의 3년 안에 6%, 11%, 14%, 15%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편이기 때문에 답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을 4번으로 골랐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강의하는 목적은 학원 강의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하우.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든지 답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그런 이제 필사의 어떤 그 신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요령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뭐든지 문제를 FM대로 풀면 안 돼요. 바로 갈 수 없으면 돌아서 가야 되고, 돌아서 갈 수 없으면 바로 가야 되고, 그런 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노하우가 될 수가 있죠. 자양강장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든지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뭐든지 정석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정석대로,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풀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푼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내용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리스닝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영어는 어쨌든 많이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읽어야지 리스닝 공부도 되고 읽으면서 해석을 하니까 직독직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s of the respondents in 5 countries.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 the news in 2017, 2019, and 2022. For each of the 3 years, Ireland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the news among the countries in the graph. In Germany, th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the news was less than 30% in each of the 3 years. In Denmark, th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the news in 2019 was higher than that in 2017, but lower than that in 2022. In Finland, th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the news in 2019 was lower than that in 2017, which was true for Japan. In Japan, th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who sometimes or often actively avoided the news did not exceed 15% in each of the 3 year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한번 읽어봤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쉬운 문제이긴 했지만, 항상 그래프를 보면서 내용 파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문장씩 읽으면서 아닌 것들 골라내요. 그러면서 이제 답을 맞추는 그런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제 정석대로 풀기가 힘들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그런 이제 문제 푸는 노하우를 최대한 동원해서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최대한으로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으면서 없애면서 그러면서 답을 골라내면 됩니다. 25문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이긴 한데요. 최대한으로 답은 4번에서 5번 여기에서 고르시면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를 못 봐가지고 못 푸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25번 문제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들, 이제 표를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귀찮아서 못 푸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어쨌든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보면서 이런 쉬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건 틀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25번 문제만큼은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내용이 쉽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 충분히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내일 이제 8.15 광복절인데 하루 잘 쉬시고 또 금요일날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